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물의 높이, 층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중개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는 말을 늘상 입에 달고 살게 되실 텐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뭐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개념이라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에서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말로 풀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지가 있을 때 이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을 이제 건폐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지 면적이 100인데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0제곱미터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건폐율이 50%가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라는 개념도 늘상 사용하는데요. 용연대 여기는 이제 건대였고요. 용적률은 연대죠. 그래서 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건축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연면적은 뭐라고 그랬죠? 각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닥 면적의 합계. 이거를 연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의 합계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50 해서 100이었다. 그러면 10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가 되죠. 용적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이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에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국계법에서 이걸 뭐 배웠죠. 그 기준에 따라요. 그러나 이 건축법에서 특별히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 건축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높이를 볼게요. 건축물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필로티로 된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런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도 다 건축물의 높이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이 1층이 이제 필로티 구조로 해서 텅 비어 있어요. 전체 건물 높이가 20m인데 이 필로티로 된 구조가 4m를 차지하고 있다. 이럴 때 전체 건물 높이를 20m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외한 16m를 건축물의 높이로 한다는 거죠. 이 필로티는 빼줍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옥탑 등의 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옥상에 설치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죠.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 8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로 바뀝니다.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죠. 자, 이 말이 좀 헷갈리죠? 옆에 제가 예시해 놓은 걸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그 승강기탑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예요. 이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높이가 이 12m 이하예요. 그러면은 그 건물의 높이에 이 승강기탑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8m 이하인 거는 맞는데 13m다. 그러면 12m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 넘는 부분이 1m잖아요. 이 건물의 원래 높이 플러스 1m를 추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승강기탑은 5m밖에 안 돼요. 원래는 12m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로 계산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그 승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8분의 1을 초과해버렸네요. 이런 경우는 8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5m를 건축물의 높이에 5m를 그냥 바로 더해서 그 건물의 높이를 계산합니다. 그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6분의 1이고요. 자, 요 예시를 보면은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요 숫자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8분의 1 이하 그리고 12m. 넘을 때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계산할 때 산입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붕 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 돌출물과 그 낭벽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난간벽 같은 경우는 그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전체 벽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구멍을 뚫든 기둥 형태로 하든 그 벽 면적의 2분의 1 반 이상이 뻥 뚫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층수 계산하는 것도 잘 알아보도록 할게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이런 경우는 건축법에서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봐요. 후에 등장하는 주택법에서는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건축물이 어떤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같은 건축물로 했지만 일조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미관상 또 건축물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 그거를 건축물의 높이로 계산을 합니다. 이 층수를 각각 가중평균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런데 또 층수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아까 높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도 그때도 승강기탑, 계단, 망루, 장식탑 이런 게 나왔잖아요.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 이런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비슷한데 아까 높이 계산에서는 이 12m라는 숫자도 나왔죠.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높이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 12m라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건축 면적의 8분의 2 이하인 것은 건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말인 것은 8분의 1을 넘는 것은 건축면의 8분의 1을 넘는 그 높이가 어떻게 됐든 층수로 계산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8분의 1 이하인 것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옆에 표를 보시면 정확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승강기탑 등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를 계산할 때는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계산했죠. 그리고 8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은 그게 뭐 5m든 1m든 전부 그 높이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층수를 계산할 때는 건축 면적이 8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층수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12m가 넘는다 할지라도 층수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8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은 그게 서로 1m, 2m라 할지라도 1층으로 계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죠. 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거고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때 그때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요. 물론 이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 단독주택의 분류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이나 또 공동주택의 분류에 속하는 다세대 주택은 1층 바닥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 두 부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라고 그랬잖아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 필로티 구조이긴 하지만 주거 세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주택의 층수에 산입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층고.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 높이를 말해요. 이 바닥 구조체라는 것은 이 바닥 원면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덧댄 무슨 뭐 온돌, 설비 그런 거 빼버리고 그런 거 걷어내고 이 콘크리트 윗면으로부터 또
위층의 바닥 구조체의 그 똑같은 다 걷어내버리는 윗면까지의 높이를 그 층고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경사지에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가중평균한 높이로 합니다.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이런 경우도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소위 말하는 그 천장 밑에 den조라고 하죠. 천장의 원, 그 기둥까지 포함된 그 천장 면이 아니라 그 밑에 den조를 이렇게 만약 했다고 그러면은 이 반자 높이라는 것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이 반자까지의 높이를 이것을 이제 반자라고 하는데요. 이 반자까지의 높이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자까지의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네, 이 den조란 말은 일본어인데요. den조와 반자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같이 쓸 수 있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걸 반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다음은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를 너무 짧게 자르면은 구실을 못하죠. 그래서 어느 일정 면적 이상 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할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어떤 것인가 볼 때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렇게 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할 후의 면적이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자르지 못하고요. 녹지지역은 분할 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녹지 지역이 가장 넓죠. 그 다음에 이 주상 공록이 아닌 그러니까 관농자 지역, 이거를 이제 미지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다 뭉뚱그려서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후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주민은 주거지역과 미지정지역, 주민은 60살에 공상 150 받아서 녹지지역에서 200살까지 살았다. 일하다가 다치는 걸 공상이라고 그러죠. 60살에 공상 150 받아가지고 녹지지역에서 200살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m 미만이 되게 분할할 수 없어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지가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할 때 이게 5m라고 할 때요. 이걸 자르는데 이게 1m가 되도록 1m, 그러니까 2m 미만이 되게 이게 이렇게 자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자르려고 하면은 각각 이렇게 절반을 잘라서 2.5m 이렇게 되게 자르면 되겠죠. 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초과되게 분할하지 못하고요. 대지 안의 공지에 위반되게 분할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을 보도록 할게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가 있어요. 이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특정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 또는 주변의 대지를 일정 구역으로 묶어서 구분한 것을 가로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로구역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할 수가 있어요.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몇 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도 있는데요.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를 위한 1조가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정북 방향으로의 높이 제한이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아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합니다. 이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이다 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제 정북 방향 대지가 있다고 해요. 이 대지가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건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북 방향에 있는 대지라고 할 수 있죠. 정북 방향에 있는 대지라고 그렇게 볼 때 이 대지의 경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북 방향에 있는 대지고요. 여기 선으로부터 자, 이 건물이 10m 이하인 부분은 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건축물의 높이가 8m라고 할 때 여기까지 4m를 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된다는 거니까요. 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2분의 1을 띄우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m를 띄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들이 보면은 북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단 형태를 띄우고 있죠. 빌라나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단 형태를 띄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일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게 북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10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운다.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요거를 숫자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원칙인데 또 정남 방향으로의 높이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택지개발 지구이거나 대지 조성 사업 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이런 곳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또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이 정북 방향에 도로, 공원, 하천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 등에 해당되면 정북 방향으로의 제한 규정이 원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위에 거와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상황인 경우에는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를 보면은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나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 정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가 얼마인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다만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보면은 그 빌딩들이 다 붙어 있죠. 일조 같은 거 거의 뭐 고려 안 하는데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예를 보시면은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 739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방화벽이 있어요. 그것을 경계로 구분되면은 방화벽 안쪽에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그 밖에는 화재가 그쪽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관한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역된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740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구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는 경우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법에 적용을 하죠. 그리고 대지는 녹지지역에 걸친 부분은 녹지지역, 관리지역에 걸친 부분은 관리지역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지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친다. 그리고 건축물은 녹지지역 안에 있다.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구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시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여기 나왔죠. 이 바닥 면적 산정 시에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의 끝부분에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이 주요소 같은 건물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142번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 건축 면적 알아볼 때 이 내용이 나왔었죠. 이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시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벽의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자, 이 경우였죠? 그래서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들 평이하고 쉬운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조경시설, 이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그리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하죠.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분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대지가 160이고요. 여기에 지상 3층인 건축물이 있는데 용적률이 150%래요. 자, 그러면은 용적률은 연대라고 그랬죠?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대지 면적이 160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150이면은 연면적은 240이 나오죠. 이렇게 곱하잖아요. 150 곱하기 160 나누기 100 하면 됩니다. 여기에 100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면적이 240이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240이라는 거니까 한 층은 3으로 나누면은 80이 나오겠죠. 이렇게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이 지하층에 이 지하 1층이라고 했는데요. 지하 1층의 바닥 면적은 계산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80제곱미터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상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은 용적률을 설치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자, 752번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용적률은 얼마인가? 자,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먼저 써놓으세요. 용적률은 연대다. 그리고 연면적, 대지면적.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대지 면적은 1,500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은 빠지는 게 지주대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하 1층 이런 거 다 빠지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에도 500제곱미터는 이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랬죠? 이것도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 1층에 500제곱미터 있고요. 2층에서 11층까지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총 이게 10개 층이니까 10층 곱하기 1000 바닥 면적이 1000이니까요. 그러면 만이 나오죠. 플러스 지상 1층에 있는 500제곱미터. 그래서 1500 나누기 대지 면적이 1500이니까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00 하면은 700%가 나오죠. 그래서 얼핏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함정 파놓는 게 몇 가지 있죠.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층수.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하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봅니다. 자, 필로티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내용에 다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반올림한 수 이런 게 아니라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보고요. 가중평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층고는 윗이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랫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었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시장군수가 아니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급에서 가로구역의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제한이 적용되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높이 제한이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no 이게 아니라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1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여기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아니죠.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제외됩니다.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하는데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은 제외된다. 그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 건축구역 이론을 살펴보고 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